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박태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이랑 또 오늘 시장 그렇게 좋지는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 상한가 매매 종목 마스터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단키트 관련주, 6개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어갔다. 기존에 강했었던 방산이나 조선이나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로봇주 중에 이제 원래는 유진 로봇, 로보티즈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쪽 로봇 종목들의 수급이 좀 옮겨가는 그런 하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새롭게 개발하신 매매 기법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기대가 됩니다. 바로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인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처음 소개해 주시는 상한가 매매 기법 어떤 기법일까요? 우선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하는 전략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매매 전략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짧게 상따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매매 기법, 그리고 쉽게 매매할 수 있고 대신 리스크가 큰 게 상한가 따라잡기죠. 그리고 또 다른 상한가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방법은요,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날 매매하는 전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전략들인데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건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날 매매하는 전략들. 그래서 넥스트상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한가 매매 전략들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상한가 따라잡기. 우리가 상따라고 많이 부르는 매매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전업 투자자들이나 프로 트레이더들이 매매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나 프로 트레이더들은 거의 매일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 상한가 따라잡는 매매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 상따를 어떻게 하냐? 초단타로 매매를 많이 해요. 사자마자 1, 2%, 3% 상한가 찍기 직전에 팔고 이런 식으로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단타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직장인분들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한가 따라잡기 시작하면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상한가가 잠기더라도 생각보다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넥스트상 기법인데 이 기법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넥스트가 뭐예요? 다음이죠, 다음.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날 거래하는 게 넥스트상 기법이다. 이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상따는 많이 아실 거고 저는 상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넥스트상 기법으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다음날 매매하는 전략들을 가져가는데 넥스트상 기법은 그럼 무엇이냐? 대부분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한 사람들이, 상따한 투자자들이 다음날에 시가 상승 갭,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줬어요. 다음날 그럼 대부분 갭이 상방으로 뜰 가능성이 높죠. 상방으로 갭이 뜨게 된다고 한다면 상한가 따라잡기 한 투자자들은 다 매도합니다. 즉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는데 이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는 물량들을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받아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챙겨가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상따한 투자자들이 다음날 갭 뜨면 거기서 매도를 하죠. 몇 퍼센트던 갭 뜨면 대부분 수익을 바로 챙깁니다. 매도하는 물량들이 쏟아지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매매가 넥스트상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상한가를 만드는 건요. 큰 손들이 만들어요. 아무리 개인들이 합심해서 이제 매수를 계속 하더라도요. 절대 상한가 못 만들고요. 상한가 절대 잠글 수 없습니다. 결국에 상한가를 만드는 건 큰 손들인데 이 큰 손들은요. 이 상한가, 종가 어쨌든 상한가 만들면
여기서 종가가 형성이 되죠. 이 종가 자리를 지키려는 습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넥스트상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한가 간 종목을 모두 다 매매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 간 종목이 신규 상장주를 제외하고 6개입니다. 자, 그럼 넥스트상 기법이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을 내일 매매하는 거니까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하냐? 절대 아니죠. 이 안에서도 우리는 조건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상한가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해줘야 우리가 내일 매매할 때 전날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죠. 상한가 찍고 내려와서 25% 마감, 23% 마감 매매 안 합니다. 무조건 오늘 상한가 마감 찍어준 종목들을 내일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다음 날 시가가 상승 갭이 떠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한가 종목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상 갔어요. 이 종목이. 그럼 내일 갭이 상승으로 뜨는 경우, 종가보다 위로 상승으로 뜨는 경우와 갭이 하락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갭이 하락으로 뜨면 이대로 눌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종목 매매 안 한다 이거예요. 즉 상한가 가고 다음날 시가가 상승 갭을 만들어준 종목만 매매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일봉상 자리가 중요합니다. 상한가를 만들어줬으면 결국엔 오늘 준비 시작해서 주가가 0%에서 30%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그 30%까지 올라가면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겠죠.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가 중요해요. 로보티즈처럼 신고가를 만들어준 자리냐 아니면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자리냐 아니면 앞에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자리냐 딱 매물대에 걸리는 자리냐 이 일봉상의 위치도 매우 중요하고요. 상한가 만든 이유, 이 재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1번과 2번은 확실하게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전날 무조건 상한가 마감해야 되고요. 다음날 시가가 갭상승 떠야 됩니다. 이거는 변하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유동적으로 보는 건 일봉상의 종가 위치, 상한가 위치, 그리고 상한가 만든 재료들, 이 부분들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 모든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상승 갭 뜨고 다음날 일봉상 자리 괜찮고 재료 괜찮은 친구만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 상따 매매가 있고요. 상한가 기준에 넥스트상 매매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매매가 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보다 넥스트상, 제가 말씀드리는 넥스트상 매매 기법이 더 좋은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했었을 때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장중에 상한가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상한가를 이제 오전에 도달을 했어요. 딱 잠궜습니다. 상한가에. 그런데 상한가가 중간에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상따 따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대로 잠가서 마감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상한가가 풀려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가가 풀려서 빠지면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면요. 내가 계속 그 종목을 보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전업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요. 실시간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상한가가 풀렸을 때 급락 나오면 실시간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상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7%에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샀어요. 3% 수익권에 있습니다. 마감 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갭 상승할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죠. 그런데 장이 끝나고 나서 종목에 악재가 뜨게 된다고 한다면 못 팔아요.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큰 단점이고 리스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재가 있거나 뭐 시장이 빠지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다음 날 그 상한가 찍고 종가보다 시가가 떨어져서 하락갭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상한가 만들어 주고 나서 최소한 이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아예 시가가 여기서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장하자마자 손실을 껴안고 시작을 해야 된다. 대부분 악재 같은 종목들이 다음날 개파락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물량이 많은 친구들은 상한가를 오늘 마무리했더라도 다음날 개파락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게 상한가 따라잡기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예시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가져왔습니다. 이 매매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매매가 리스크가 있어서 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상한가 따라잡기 리스크의 하나의 예시는요. 자, 이거 5분봉인데 이날 상한가 갔어요. 그죠?
상한가 가서 상한가 안 풀리고 잘 마감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 상한가 따라잡기를 우리가 어디서 진행을 하냐? 상한가 가기 직전에 한 27%이 정도에서 진행해요. 이 정도나 이 정도에서 상한가 갈 것 같은데 해서 시장가로 긁어서 같이 상한가 잠기게 되는 겁니다. 자, 상한가 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다음날 갭상승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 이걸 생각하고 기대할 건데 이렇게 다음날 시가가 개파락, 종가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면 대부분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장 마감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여기서 샀다. 그렇다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본전이었을 테고 그러고 나면 음봉이 쭉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한 15%, 마이너스 20% 손실을 그대로 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한가 따라잡기에 이제 안 좋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예시는요.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풀려서 무너지는 경우들이에요. 자, 해당 종목을 보시면요. 이게 5월 7일이에요. 이날이 5월 7일인데 상한가를 도달해줬습니다. 상 풀렸어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이 자리에서 다시 상한가 말아올리는 시점에서 들어가서 상한가 다시 잠가주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상한가 따라잡기를 진행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상한가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릴 때 이때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많이 합니다. 상한가 따라잡고 잠겨 있습니다. 잘 잠기고 나서 상한가 마감해줬으니까 상한가 잠겼으니까 다른 일 해야겠다. 내 본업하러 가야겠다 해서 본업을 하러 갔더니 오후장에 상한가가 풀리면서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는데 결국에 손실로 나올 수 있다. 즉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3시 30분까지 상한가로 아예 끝나주는지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단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상한가 따라잡기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할 넥스트상 기법, 상한가 간 다음날 하는 매매법은 어떤 점들이 이제 좋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개장 전에 미리 매수가, 손절가를 지정합니다. 즉, 오늘 상한가 종목을 급하게 내가 찾아보고 따라 붙는 게 아니고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을 천천히 찾아보고 매수가랑 손절가를 정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뇌동 매매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매수가와 손절가를 정해놓고 천천히 살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악재가 똑같이 뜰 수 있죠. 악재가 떠서 다음날 개파락해서 시작하면 안 사면 됩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거 매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장 끝나고 나서 A라는 종목에 악재가 나왔어요. 그럼 주가는 다음날 바로 반영돼서 빠지고 시작하겠죠? 안 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장 끝나고 마감된 이후에 악재가 뜨면 안 사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하락 갭으로 시작하면 아예 매매를 안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넥스트 상기법은요. 상한가 만들어주고 다음날 시가 갭이 떴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들이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인데 아예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다음날 개파락해서 시작한다? 안 사요. 쳐다도 안 봐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매매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개파락 시작하더라도 손실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보다 넥스트 상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넥스트 상기법의 장점들은 또 뭐 있을까요? 짧은 시간 동안 매매를 한다. 매매 시간이 매우 짧아요. 대부분 9시에서 9시 30분 안에 매매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본업을 하시든 취미를 하러 가시든 뭐 다른 걸 하시든 뭐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9시에서 9시 반 안에 매매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할 거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종가 베팅 준비하면 됩니다. 그 중간에 뭐 수급이 어디로 가고 섹터가 어디로 가고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딱 아침에 매매하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래 끌어봤자 11시 안에 매매가 끝납니다. 점심 먹기 전에 모든 매매가 끝난다. 이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오늘처럼 오늘 시장이 빠졌죠. 시장이 빠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들 그리고 이전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기 때문에 지수가 앞으로 더 빠지든 올라가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상한가 간 종목이니까 그 종목만 우리가 매매하면 되는 거라서 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관심, 수급들이 높다. 이걸 이용해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우리가 뭐 스윙 개념으로 매매를 할 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수급이 붙지 않으면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루한 매매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날 상한가 종목을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도 매우 높고 수급도 매우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 로보티즈가 신고가가 썼을 때 저번 주 생각을 해봅시다. 로보티즈 상한가 친 날 한 번쯤은 로보티즈 쳐보지 않았나요? 한 번쯤은 로보티즈가 왜 상한가 갔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찾아보지 않았나요? 그게 바로 시장의 관심이고요. 그렇다면 다음날 수급이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전일 상한가 간 종목으로서 수급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을 매매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매수가, 손절가를 미리 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놓고 다음날 매수가 주면 그대로 매매하는 거고 매수가 안 주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날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종목 매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조건들을 말씀드렸어요. 상한가로 마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시가 갭이 상방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넥스트상 매매할 종목들이 없다? 기준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 내일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선행지표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강했던 주도 테마, 주도 섹터가 앞으로 약해질 수도 있겠구나. 왜? 상한가 가는 종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 기존에 강하게 주도했던 테마가 약해지면서 새로운 테마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딱 금요일이 그랬습니다. 좀 뒤에 잠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금요일 날 넥스트 상기법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어떤 걸 살지 정해놨어요. 정하려고 했는데 살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들고 있었던 종목들도 빠질까 봐 두세 개 정리하는 전략들을 가져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넥스트상 기법으로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라면 넥스트상 기법만 알고 있더라도 시장의 선행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미리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넥스트 상기법을 매매 안 하더라도요. 이것만 보더라도 할 종목이 안 나오면 아, 내일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금요일에 넥스트 상 매매할 종목이 없었어요. 그럼 다음날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전까지 강했던 주도 테마가 약해지면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자, 저번 주에 AI 그리고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근데 그 강한 친구들 유진 로보티즈가 무너지면서 오늘 갑자기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테마가 만들어졌나요? 육계 관련주들이 갑자기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갑자기 생뚱맞게 진단키트 관련된 친구들이 오늘 테마를 만들어주면서 상한가를 형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넥스트상 매매할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행지표를 활용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넥스트상 기법 알아보고 왔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뒤 나오는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 종목씩 찾아보시는 게 아니고 종목들 알아서 보여주는 넥스트상 검색기 준비해뒀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참여하신다면 이 검색기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넥스트상 기법을 조금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이 넥스트상 성공 사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매매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로키드 헬스케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전날 상한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다? 다음날 시가 갭 떠야 된다. 자, 로키드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고 다음날 시가 갭이 3.96% 상승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건 일봉 기준이고요. 우리가 분봉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일 상한가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시가 갭이 떴어요. 시가 갭이 뜨고 눌러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면서 5분봉 첫 번째 봉이 음봉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이를 찍어 볼 수가 있겠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S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횡보를 하고 나서 전일 종가 라인들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또 만들어줬다. 그래서 5월 16일 날 전일 상한가, 15일 날 상한가 간 로키드 헬스케어를 다음날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제일 최근의 사례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로보티즈 신고가 뚫어주고 상한가 만들어줄 때 갭 뜨면 눌러주면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눌러주면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로보티즈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로보티즈도요. 제가 넥스트상 매매 기법으로 실제로 매매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로보티즈가 신고가 뚫어주면서 상한가 만들어줬어요. 이때 상한가 만들어줄 때 뭐 중국에 이제 부품들을 납품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로보티즈가 모든 매물대를 뚫고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서 상한가 만들어줬습니다. 자, 다음 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날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날에 시가가 5%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전날 상한가 갔죠? 다음 날 시가 5% 상승 출발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일봉이고요. 5분봉 봤었을 때 상한가 갔죠? 다음 날 시가 갭 떴죠? 눌러줄 때 잡았죠? 추가 매수 진행했죠? 올라갈 때 팔았죠?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팔았죠. 그래서 실제로 로보티즈 전일 상한가 간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들을 충분히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종목은 저번 주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예시로 매매했던 내역들이에요.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또 다른 예시 하나 보겠습니다. 우듬지팜 한번 볼게요. 자, 우듬지팜 한번 보면은 이날 우듬지팜이 상한가 갔습니다. 5월 12일 날 우듬지팜이 상한가를 만들어줬고요. 다음 날 시가가 2.94%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일봉이고요. 분봉으로 확인해 볼까요? 전날 쭉 올라가면서 우듬지팜이 상한가를 만들어줬고요. 첫 번째 기준 됐죠. 두 번째 기준 상승 갭 출발. 상승 갭 출발 시작했습니다.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 차익 실현 나오고 우리가 눌림자리 공략을 했다라면 수익들을 바로 가져갈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눌러주고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줬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저번 주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SLS 바이오입니다. 5월 13일 날 SLS 바이오가 상한가를 가졌어요. 5월 13일 날 상한가 만들어줬고요. 양음양 상한가 만들어줬고 다음날 시가 갭이 2.27%, 2.75%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봉 기준이고요. 자, 분봉으로 보면은 자, SLS 바이오가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13일 날 상한가 만들어줬죠. 첫 번째 기준 됐습니다. 두 번째 기준 뭐다? 시가 갭이 떠야 된다. 다음 날 시가 갭 떠줬고 눌러줬고 우리가 눌림자리 공략했다라면 바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다. 몇 시에 끝난다? 대부분 9시 반에서 10시쯤이면 매매가 다 끝난다. 자, 이거 5분봉이에요. 아침 시작해서 10시 안에 매매가 다 끝납니다. 여기서 다 수익 챙기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매매하면서 수익들을 가져가고 이 오후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수익 실현 다 하고 매매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수익들을 이런 식으로 챙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올해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점상 가고 그대로 주가 쭉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일봉상 1월 3일 날 갭 상승하고 다음 날 넥스트상 기법으로 포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일봉인데 일봉상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초입에서 우리가 넥스트상 기법을 사용을 했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상한가 강 기준을 확인해 봤었을 때 1월 2일 날, 1월 1일은 어차피 장이 안 열렸으니까 2025년 시작하자마자 1월 2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을 가면서 상한가를 쭉 말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다음 날 잘 보면요. 시가가 어디 있죠? 여기서 시가 시작해요. 시가 갭 떴어요. 전일 상한가 갔고 시가 갭 떴다. 그리고 아침에 이 점상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눌림들을 잘 공략을 했었다면 2025년 1월 3일 날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가 20만 원대 가격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 바로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거의 4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초입들도 우리가 공략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잡을 수 있는 넥스트상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요. 2025년 5월 19일 오늘입니다. 신규 상장주 제외하고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6개 있어요. 제가 내일 이 중에 매매할 게 있는데요. 제가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요? 그 종목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정말 자리가 이뻐요. 재료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 6개 중에 그 한 종목은 무조건 매매할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넥스트상 기법의 성공 사례 알아보고 왔습니다. 최근 저희가 공략해서 수익을 냈었던 로보티즈가 바로 이 기법에 해당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아주 쉽게 포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하신 넥스트상 검색기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수익 가져다주는 이 검색기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이렇게 탐나는 6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세 종목 살펴볼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세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오늘 한싹, 휴마시스, 진원생명과학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싹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주시죠. 자, 한싹은 사실 오늘 10몇 % 상승해준 종목이에요. 윗꼬리 기준에. 제가 한싹을 이 금요일에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윗꼬리 포함해서 15% 이상 올라가 준 게 한싹이었어요. 그래서 수익들을 챙겨 나오신 분들 충분히 챙겨 나오셨었을 건데 윗꼬리 달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 부분까지 내려와서 한싹 다시 한번 발라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보보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업체고요. 이전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재료로 상한가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오늘도 이거와 같은 내용들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 건데 1월에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을 때도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번 주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유통 플랫폼 처벌 강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대체 공약을 발표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아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 한싹이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요. SK 유심 해킹 규모가 더욱더 증가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요. 한싹이 강하게 수급이 붙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사이버 보안 그리고 유심 해킹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또 한싹이 한 번 더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한싹에 대한 차트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원래 한싹이 이제 고점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들이었어요. 그런데 SK 유심 해킹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추세를 강하게 뚫어줬고 조정을 충분히 받아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이 전날 오늘 전날 여기 도지 캔들 음봉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이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다시 한번 눌러줬다. 그 부분에서 티가 나는 게 뭐다? 거래대금이다. 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이겠죠. 올라가지 못했던 건 이 앞전의 매물들이 던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거래대금이 이만큼 들어오면서 앞전의 물량을 해소해줬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꼭 보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휴마시스예요.
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오늘 강한 섹터는요. 내일도 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저번 주에 로보티즈 상한가 간 날 로봇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날 로봇주 좋았죠. 자, 그 다음에 의료 AI 관련주 친구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AI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음날 또 좋았죠. 단순해요. 오늘 상한가 간 친구들이 어떤 섹터인가에 따라서 그 섹터는 다음날까지 그 힘을 이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마시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제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진단키트 테마에 엮여 있다. 오늘 진단키트 테마가 거의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니파 바이러스 관련돼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 내일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휴마시스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날까지 해당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게 3등주거든요. 그 휴마시스가 3등주로 이제 강한 상승들을 보여줘서 역시나 1등주, 2등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휴마시스도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수익들은 충분히 챙겨갈 자리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휴마시스 오늘 거래 대금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윗골이 긴 양봉을 만들어줬고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다음날 이렇게 양봉을 또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휴마시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진원생명과학도 똑같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좋았어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좋으면서 코로나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왜? 니파 바이러스도 있었고 홍콩에서 그 코로나19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라는 내용들이 겹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친구들이 내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의료용 심지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니파 바이러스 그리고 중화권 중국 쪽 홍콩 쪽에서 코로나 재확산 관련돼 가지고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도 진단키트랑 같이 해당 내용들에 엮이면서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역시나 내일까지 해당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 막판에 진원생명과학은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들어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거래대금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흔들어주면서 만들었던 자리를 돌파해서 종가를 형성해주는 모습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돌파 매물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1등주, 2등주, 3등주가 올라가면 우리가 여기서 3%, 5%, 7%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라인들은 충분히 만들어줄 것 같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시장에서 어떤 성과 보이고 있는지 성적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그동안 공략했던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 자세히 리뷰해 주시죠. 자, 제가 오늘장 스타킹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는요. 이 수익들을 다 가져가라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조만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종목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그 안에서 3%, 5%, 7% 현실적인 수익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항상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들을 보면요. 저는 뭐 4월, 3월, 2월 과거에 했던 거 가져와서 몇 퍼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제일 최근에 가져왔던 종목들만 말씀드리고 단기간에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랐는가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월 9일 날 제가 하나엔진, 원일 TNI,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엔진은요. 제가 일부러 신고가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신고가에서 잡지 말라고. 차라리 눌러줄 때 잡으라고 일부러 준비해왔어요.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엔진 신고가에 잡지 말고 차라리 눌러주면 잡아라. 이거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따가 차트도 보여드릴 건데 신고가에 가지고 와서 눌러주면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일 TNI랑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9일날 말씀드리고 원일 TNI 상한가, 폴라리스 오피스 6.7%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5월 14일 제가 로보티즈 고용 세크 말씀을 드렸어요. 로보티즈가 제가 첫 상한가 갈 때 말씀드렸죠. 말씀드리고 나서 45.9% 올라갔는데 이게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찍히고 빠진 모습들이라서 아마 이 가격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었을 겁니다.
넥스트레이드 제외하고 나서 실제 정규 시장에 올라갔었을 때도 28.4%, 단 이틀 만에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5월 14일 날 제가 고영 말씀드렸고 눌러주면 보자고 했어요. 지금 눌러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5월 14일 날 세크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고 13.3% 상승해주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5월 15일 날 제가 센즈랩 3빌리언 로키드헬스케어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며칠 안 됐죠. 가지고 와서 센즈랩 3빌리언 로키드헬스케어 4.9, 4.3, 10.5% 올라가줬고요. 그리고 나서 5월 16일 제가 넥스틀 한택, 한싹 저번 주에 가지고 와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넥스틸이랑 한택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눌러주면 봐도 괜찮다. 지금부터 6월 달에 일정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한싹은 제가 이번 주에 일정이 있으니까 보안 관련돼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말씀드리고 오늘 바로 고가 기준에 17.2% 상승해주는 모습들 보여줬다. 오늘 다시 한번 한싹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싹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제가 별표 체크한 친구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엔진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이 신고가 간 날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고점에 물리지 마시라고. 차라리 눌러지으면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잡으셔서 손실 보시지 마시고 눌러주면 그때 잡아서 공략을 해서 좀 끌고 가면서 수익들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일 TNI 제가 상장한 날 말씀드렸고 다음날 상한가 찍었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나서 제가 이날 또 말씀드렸어요. 신저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익비적으로 좋은 자리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 부근까지 장중에 상한가 찍어주고 눌러줬지만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장대 양봉. 그리고 눌러주면 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 여기까지 꽉꽉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볼만합니다. 이 장대 양봉 다음날 바로 6.7% 올라와줬고 눌러주면 다시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로보티즈 신고가 뚫어준 상한가 제가 이날 말씀드렸고 눌러주면 싸게 잡는 거다. 매물대까지 다 그어드렸었어요. 그런데 상승 갭 출발하면 우리가 어디서 잡아라? 상승 갭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들이 나왔을 때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틀 동안 상승해주면서 45.9% 고가 찍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크 제가 이날 신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손익비적으로 볼만하다. 다음날 바로 13.3% 올라가주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센즈랩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들 4.91% 올라갔고요. 3빌리언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박스 뚫어주고 올라가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러주면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할 관점으로 나눠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날 다음 날 바로 4.3% 올라간 모습들 보여줬고요. 로키드헬스케어 제가 상한가 간 날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실제로 앞부분에서 넥스트 상기법으로 매매했었죠. 10.5%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싹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고요. 바로 오늘 윗꼬리 포함 17.2% 상승을 해줬고 윗꼬리 달고 쭉 눌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밑에 부분들까지 우리가 분할 관점을 열어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들 시장에서 좋은 성과 낸 모습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포착하실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넥스트상 기법 덕분인데요. 이 기법을 저희 시청자분들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넥스트상 기법 저희가 직접 활용하려면 어떤 전략과 함께하면 좋을까요? 검색기 있으면 우선 편하죠. 근데 검색기가 없어도 우리가 전일 상한가 종목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 제 검색기는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뽑아주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넥스트 상 검색기잖아요. 어제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우리 조건에 맞는 애들만 떠요. 상한가 간 종목들을 우리가 일일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어떤 친구들만 뜬다? 갭 상승. 갭 하락 말고 갭 상승한 친구들만 뜨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시간 또한 9시에서 10시 사이 이후에는 안 뜨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뒤에도 종목들이 검색기 계속되어 떠 있으면요. 우리가 정확한 시간과 타점이 아니지만 계속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서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이니까 더욱더 수급들이 많이 붙으면서 변동폭이 커지니까 또 매매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다음날 상승갭 뜬 종목들만 아침에 뜨게끔 만들어둔 넥스트상 전용 검색기입니다. 선착순으로 제가 처음이니까 100분께 모두 다 증정해 드릴 겁니다. 넥스트상 검색기로 넥스트상 기법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들을 우리가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100명 선착순을 지급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넥스트상 기법은 배우셨고 넥스트상 검색기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상 검색기 로직은요. 전일 상한가 무조건 간 종목 중에 상승갭 뜨는 종목들만 검색이 됩니다. 또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900원 동전주 안 떠요. 최소한 1000원 이상의 주가를 형성해준 종목들. 아니 300원짜리가 상한가 가서 330원 가봤자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동전주 빼고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위험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도 안 뜨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정상적인 종목들이 정상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들만 검색이 된다는 거고 다음날 하락갭 뜬 종목들은 아예 안 뜨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 없이 검색기에서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겠죠? 저희는 이어서 내일장에선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에서 주목할 종목 바로 그리드 위즈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다시 한번 매매 타점 잡아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드 위즈 다시 한번 볼만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시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육계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만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복귀해보면요. 아침에 제일 먼저 강한 섹터가 어떤 섹터였냐면 에너지 섹터가 제일 강했어요. 대성에너지였나? 오늘 상한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명에너지인가 대성에너지인가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생각보다 강했고 아침부터 제일 강했던 건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드 위즈도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들 충분히 챙겨갈 라인들을 만들어줬고 다시 한번 봐도 괜찮습니다. 자, 에너지 플랫폼 업체고 수요관리, DR, 서비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리고 태양광 사업 등 이 네 가지 사업을 메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해서 봐야 될 건 ESS랑 태양광이다. 오늘 태양광 친구들 좋았죠. 이 부분들 엮여서 상승 모멘텀 만들어줬고요. 민주당 측에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정책 기대감 그 안에서 전력 수요 관리 업체로 재부각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 받았어요. 부각 받으면서 상승 모멘텀 받았고 재부각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전환 기업이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ESS 관련된 상승 모멘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드 위즈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붙어 있는 만큼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전문가님과 장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